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모더레이터를 맡은 박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벌새가 개봉한 지 벌써 2달이 훨씬 넘었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오늘 많은 자리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는 자리에 있게 되어 기존 집이와는 다르게 색다르고 또 아주 많이 떨리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부족하더라도 많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감독님, 관객분들께 인사와 요즘 근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낮 시간대 또 이렇게 꽉 차서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근황은 계속 저 이제 개봉 중인 영화 벌새를 홍보하며 GV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많이 바쁘시겠네요. 네. 제가 은희가 물어보고 감독님께서 답하는 질문들을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관객분들께서는 N차 관람도 많이 하셨고 또 저보다 벌새에 대해 더 많이 아시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17세 입장에서 가벼운 질문을 드리려고 할 생각입니다. 네, 그 전에 제가 너무 긴장이 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GV를 보면은 이런 영화에 대한 진지한 질문들을 많이 와갔지만 감독님에 대해 이렇게 아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작 전에 짧게 약간 감독님 TMI 대방출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네. 그러면 제가 질문을 감독님께 막 빠르게 할 건데 그때마다 감독님이 답하시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생일은? 1981년 11월 30. 혈액형은? O형. 별명은 보라돌이. 취미는? 취미는 독서, 책 읽기. 네. 특기는 타로카드 보기. 네. 저도 한번 봐주신 적 있으세요? 네. 좋아하는 계절은? 좋아하는 계절은 여름. 싫어하는 계절은? 싫어하는 계절은 없지만 추운 거는 되게 싫어해요. 네. 좋아하는 과일은? 과일은 딸기. 싫어하는 과일은? 이렇게 깎아 먹어야 되는. 사과를 못 깎아가지고 깎아 먹는 거는 못. 네. 가장 자주 부르는 노래는? 자주 부르는 노래요? 노래방에서요? 네네. 이상은의 언젠가는. 네. 뭔지 모르겠네요. 가장 자주 가는 장소는? 가장 자주 가는 장소 서울에서 길상사를 되게 좋아해요. 네, 길상사 갔다가 거기 수연산방인가 그 카페 그쪽으로 가는 거 좋아해요. 네. 네.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 말은?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 말은 너랑 얘기하면 참 좋다. 네. 자, 이제 트위터에 막 올리시면 됩니다. 나를 웃게 하는 것은? 웃게 하는 거? 그것도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이렇게 좋은 대화를 나눴을 때 좋은 만남을 했을 때 그리고 요즘에는 벌새 GV 할 때 가장 되게 행복한 마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연결되어 있다라는 마음. 그러니까 별새 홍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뭐 인터뷰나 뭐 이런 것들인데 GV 시간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얘기했나요? 아니에요. 네. 그럼 나를 울게 하는 것은? 나를 울게 하는 거는 좀 영양가 없는 대화를 나눴다고 느끼는 날은 좀 그런 날은 좀 슬퍼요. 네. 네, 오늘은 아니길 바라요. 네,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있다면?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있다면 딱히 많지는 않은데요. 항상 현재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그래도 이제 20대 때 그 페미니즘 공동체에 있었을 때 그때가 제일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에요. 네. 지금 생각나는 가장 고마운 사람은? 지금 생각나는 고마운 사람은 박지훈님. 네. 얼마 전 생일을 맞이하신 박지훈님. 감독님께서 저한테 선물도 주셔서 너무 행복한 날입니다. 가방에 꼭 들어있는 것은? 노트를 많이 갖고 다니거든요. 쓸 수 있는 거. 벌새 다음 분이 스케치북을 선물해 주셨어요. 들고 다닐 수 있는 작은 스케치북. 마치 은희가 받은 선물처럼 네. 그거를 항상 뭘 써요. 거기에다가 요새는. 네. 무인도에 간다면 꼭 가져갈 3가지. 물을 많이
많이 가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쓸 수 있는 펜이랑 노트. 네. 10년 뒤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영화 GV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영화. 네, 네. 거기 박지우도 출연하나요? 하면 좋겠어요. 네. 비석에 문구를 새긴다면? 어렵네요. 비석의 문구는 어렵다. 안 쓸 것 같아요. 네. 네, 이상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아직도 세상이 궁금한 은희가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독님, 벌새를 만들고 가장 기뻤던 순간 언제인가요? 되게 많았어요. 벌새를 만들고 기뻤던 순간은. 근데 그 처음으로 정말 제가 너무 기억에 남는 거는 한국에서 이제 시사회를 했어요. 벌새단 분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97명이었나? 근데 그때 그 분들께서 영화를 보시고 손편지를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막 엉엉 울면서 집에 와서도 막 그게 너무 생각이 나서 집에서 너무 울었는데 그게 슬퍼서 운 게 아니라 너무 기뻐서 울었어. 너무 감격해서. 그러니까 그때가 처음으로 이제 일반 관객분들에게 벌새를 공개한 날이었는데 그때 그 반응이 너무 기억에 남아요. 그때 되게 행복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GV 할 때마다 늘 어떤 행복감, 연결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혹시 그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관람평이 있다면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벌새단 시사 때 어떤 분이 이렇게 따뜻하면서도 뭐였지? 서늘한 영화는 처음이다 이랬나?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이렇게 따뜻하면서도 불안한 영화는 처음이다. 하여튼 좀 비슷한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는 관객분이 편지 써주신 거에, 근데 다른 많은 관객분들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내 상처에 언어가 생긴 것 같았다라는 말이 되게 감동받았었어요. 네. 보라 감독님, 네. 벌새를 색으로 표현하면은 어떤 색을 정하실 것 같아요? 왠지 보라색이어야 될 것 같지만 아니고요. 이건 아니고. 저는 그 벌새에서 왜 성수대교를 3명이 보러 가잖아요. 그때 그 푸른 느낌 되게 아련한 그 푸른색 그게 벌새랑 되게 어울리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정말 되게 감사하게도 포스터 디자인 하셨던 그 빛나는 박시열 실장님이 랑 또 그 일러스트 해주셨던 그 분이 포스터의 느낌이 약간 파란색이잖아요. 그리고 그 외의 포스터들도 주로 이렇게 푸른색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제가 생각하던 색깔이랑 맞아서 감사했어요. 신기했었어요. 네. 그 영화 속 영지 선생님이 은희에게 해주는 모든 이야기들이 인상적인데 만약에 감독님이 은희 같은 사람을 보았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일단은 처음 만난 자리면 그 사람 말을 많이 들으려고 할 것 같아요. 듣고 그냥 느끼고 같이 시간을 이렇게 나누고 뭔가 이렇게 알아가면은 그때 이제 내가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을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처음 만났을 땐 그냥 그 사람이 하는 얘기들을 들으려고 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제가 대한민국 청소년을 대표해서 한번 그냥 질문을 드리는 건데 94년도 은희 또래도 그렇고 지금도 굉장한 그런 경쟁 속에서 치열하게 친구들이 공부를 하고 또 진로를 찾아 나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꿈을 못 찾은 친구들도 있고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잘하는지 그런 걸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데 감독님은 어렸을 때 만화 그리는 걸 좋아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영화 연출 쪽으로 생각하게 되셨는지 그거는 저와 제 친구들이 되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저는 만화 그리기를 되게 좋아는 했는데 제가 되게 재능이 많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되게 좋아했는데 이제 이렇게 집에서 만화 그리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또 이제 미대도 가고 싶고 막 이랬는데 집에서는 그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느낌 받았고 그러다가 우연히 제가 개원 예고를 갔어요. 예술고등학교를. 근데 그때 뭐 특별한 뜻이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인문계가 너무 가기 싫어서 그렇게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동국대 연극영화과를 가게 됐는데 저는 꿈을 어떤 내가 뭐 영화를 하겠다는 원대한 꿈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냥 영화 보는 게 제 마음을 좀 편하게 해줬던 것 같아요. 왜 영화를 보면 상처가 많거나 뭐랄까 이렇게 땡땡하고 땡땡하고 문제들이 있는 사람들이 늘 묘사가 되잖아요. 하지만 되게 애정 어리게 그런 영화를 보면 마음이 되게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갈등이나 문제가 있어도 그걸 따뜻하게 그리는 영화들을 보면 좀 위로가 됐는데 그래서 그냥 보는 거가 좋다 이 정도였다가 대학교에 가서 단편 영화를 만들면서 영화 만드는 게 되게 재밌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그래도 이걸 정말 내 평생의 업으로 하겠다라고 결정을 사실은 내리는 과정은 어느 날 갑자기 이 영화를 보고 내가 영화 감독이 되겠어 이렇게는 저한테는 안 찾아왔고요. 각각의 다를 텐데 그 꿈의 모양이 저는 꾸준하게 그냥 이거를 하면서 혹은 이 옆에 가장자리에 있으면서 좀 마음이 선명해졌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전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는 그냥 강의를 하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영화 만드는 게 좀 많이 어려우니까. 근데 강의를 하면서 좀 어떤 갈증이 생기더라고요. 나는 이거를 만들고 싶다, 벌새를 만들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몇 년 동안 강의를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벌새를 만들면서도 근데 이거 한 편만 하고 나는 다시 강의하러 돌아갈 거야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생각은 지금 이제 스르르 이렇게 페이드아웃 됐는데요. 그래서 어느 순간 딱 정말 강력하게 꿈을 이렇게 딱 확실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저처럼 살면서 계속 내 곁으로 자꾸 오니까 영화가 그리고 나도 이 곁을 못 떠나니까 그래 그럼 내가 이제 정말 선언하자 이걸 하기로 라고 됐던 케이스 같아요. 그리고 박지우 모더레이터님도 아시겠지만 저는 데뷔가 그렇게 빠른 거는 아니었어요. 물론 뭐 빠르다 느리다도 비교는 할 수 없지만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어떤 시기 같은 거 데뷔나 뭐 내가 딱 뭔가를 하는 시기도 사실 정해진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시기에 있어서도 좀 자유롭게 생각해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한 30대까지는 이걸 하다가 40대가 넘어서 완전 다른 걸 하기도 하기 때문에 뭐 두 가지를 정말 할 수 있는 거고 굉장히 꿈이나 그런 찾아가는 여정은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되게 뭔가 모르게 힐링이 되는 그런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벌새가 개봉한 지 시간이 꽤 지나서 이런 질문을 드려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감독님의 연출 의도와 뭐 관객분들의 반응이 정확히 일치했던 부분과 또 관객분들이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였던 부분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되게 궁금해요. 의도와 정확하게 바라봐 주셨던 부분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놀랐던 게 리뷰를 찾아보면서 나는 이걸 정말 의도했는데 왜냐면 창작할 때 의도는 다 하잖아요, 창작자가. 근데 의도한 만큼 다 흡수된다는 건 사실은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고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이라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영화를 보고 해질 무렵에 정서가 떠오른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했던 게 제가 이 영화를 시나리오를 쓸 때도 그 해질 무렵 정서나 그 집에 혼자 집으로 갈 때 그 그리움 이런 정서들 그리고 또 엄마를 막 부르면서 문을 두드리는 장면 같은 경우는 그 모두에게 있는 그런 근원적인 두려움, 공포나 외로움 이런 걸 포착하려고 했는데 그 장면을 보고 저한테 많은 분들이 자기도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엄마가 없을 것 같아서 막 어떤 날에 뛰어간 적도 있대요. 왠지 없을 것 같다는 불안함이 생겨서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는 내가 의도를 분명 한 거가 맞지만 이렇게 내가 의도한 대로 바라봐 주시고 그게 이렇게 간통할 수 있었다는 게 되게 감사한 일이었었고요.
의도하지 않은 거랑 의도하지 않은 반응이 왔던 거는 아주 그냥 작은 거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순간순간들인데 뭐 웃음 포인트라던가 여기서 웃네라고 좀 놀랐던 순간도 있었고 그리고 또 뭐였지? 이거는 의도는 했지만 이렇게 폭발적인 그러니까 반응일지 몰랐던 건 엉그지야. 그러니까 언니 그건 지난 학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저 스스로는 되게 좋아하는 대사였긴 해요. 이거 좋은 대사야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이렇게 사랑해 주실 줄 몰라서 다들 마음속에 혹은 삶에서 유리 한번 겪어보셨구나 혹은 유리였거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막 SNS에 올라오던데 세계 3대 마요였나? 막 그거 뭔지 아세요? 어쨌든 막 올라오는데 거기에 막 언니 그건 지난 학기잖아요. 이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되게 뿌듯했어요. 네, 저는 벌새를 볼 때마다 모든 장면이 되게 좋았는데 감독님의 최애 장면은 혹시 무엇인지? 이게 진짜 때마다 달라요. 계속 바뀌어요. 어쩔 땐 저거 했다, 어쩔 땐 다 좋아요, 실은. 근데 지금 딱 떠오르는 거는 아니면 그 처음에 시나리오 쓸 때 가장 좋아했던 어떤 이미지는 원형적인 어떤 이미지는 이 영화에 은희가 영지랑 충만한 대화를 하고 집으로 혼자 돌아가잖아요. 그 길에 은희가 뭔가를 느끼잖아요.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딱 관객에게 거의 눈이 맞을랑말랑한 그 샷이 있는데 그 장면이 정말 좋고 시나리오 때도 가장 좋아하던 장면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가 그 장면에서 되게 추상적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을 담고자 했거든요. 예를 들어 정말 아름다운 대화를 나눴잖아요, 영지랑. 근데 그럴 때 항상 삶에서 그런 아름다운 순간이 오면 어떤 애수 같은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것이 깨질 수도 있다라는 그 슬픔, 이렇게 다가올 미래에 대한 슬픔을 미리 느낀다던가. 그리고 항상 아름다운 거 이걸 너무 막 이렇게 세치하게 막 이렇게 낭만하려는 건 아닌데 어떤 아름다움은 항상 이렇게 뭔가 그런 슬픔이 동시에 있는 순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되게 추상적인 감정인데, 근데 그 장면에서 이 벌새가 말하고자 하는 굉장히 다양하고 복합적인 거, 삶과 죽음이나 아름다움과 그런 상실 이게 항상 같이 있잖아요, 저희 영화에. 그래서 그런 순간을 은희가 혼자 집으로 걸어오는 순간에 좀 표현하려고 했었었고 그 장면이 되게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문에도 알 수 없는 묘한 표정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대단하게 기억내세요. 네. 저번에 벌새 책을 봤는데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럼 감독님께서 벌새를 만드시면서 가장 많이 변화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게 어떤 걸까요? 가장 많이 변한 건 끝냈다는 게 너무 좋아요. 네. 안 끝날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아시다시피 제가 준비 기간이 길었잖아요. 네, 그래서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과연 끝날까? 이게 과연 완성이 될까? 이걸 누가 신경 쓸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적이 있었어요. 물론 동시에 아니야, 이건 분명히 사람들한테 가닿을 거야. 나는 분명히 이걸로 사람들한테 무언가를 전할 거야 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안 끝날 것 같아서 두려운 밤들이 있었는데 이게 끝나서 되게 좋아요. 네. 벌새를 통해서 관객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은 네. 벌새를 통해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되게 많은데 저는 굉장히 많은 메시지들을 관객분들이 이렇게 각자의 경험에서 되게 다르게 느끼셨던 것 같고 그것이 제가 원하던 바이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주제나 메시지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이 텍스트가 해석되고 저희 영화에도 롱샷이 많잖아요. 롱테이크도 많고 일부러 좀 그런 공간을 열어두려고 했거든요. 왜냐면 공간이 없고 샷이 너무 빨리 바뀌거나 호흡이 너무 빠르면
관객의 기억이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관객이 자신의 기억을 그 영화를 보는 과정에서 만나고 호흡하고,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뭐 여기 90석이라고 하면 90명의 기억들이 막 같이 이렇게 역동하는 그런 것들을 꿈꿨는데, 다행히 많이들 개인의 기억들을 많이 호출해 주시는 것 같아서 좋고, 그게 가장 원하던 거였고, 그럼에도 제가 바라던 어떤 메시지가 있었다면 아까 그 장면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삶과 죽음, 아름다움과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자기 자신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순간에도, 그리고 삶이 굉장히 진창 같고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삶이 참 신비하고 아름답다, 신기하고 아름답다라는 그 영재의 마지막 편지가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을 압축해 주는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객석에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없나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영화 너무 잘 봤고, 이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영지 선생님이랑 그다음에 은이랑 이제 뭐 정자 같은 데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영지 선생님이 은이한테 우울하고 슬플 때는 손가락을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계기가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도 우울하고 슬플 때가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번 봐봤거든요. 근데 뭔가 진짜 신비하고 좀 아까 그때 선생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진짜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은데도 손가락은 움직이고 있어서 되게 뭔가 모를 기운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를 작성하게 된 그 감독님의 그때 생각이 되게 궁금합니다. 이 시나리오 중에서 좀 유일하게 제가 들은 이야기로 대사를 쓴 게 그 손가락 대사였어요. 그래서 이 대사는 한 10몇 년 전쯤에 아는 언니가 좀 되게 우울해하고 있을 때 그 아는 언니의 선배가 그런 조언을 해줬대요. 그래서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또 일기에 적어놨고 그랬었는데 그때 왜 그 이야기가 좋았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되게 뭐랄까 흔히 들을 수 있는 조언이 아니잖아요. 근데 굉장히 적절한 것 같다라고 느꼈었어요. 왜냐면 진짜 절망적일 때는 되게 거대한 해결책보다 사실 아주 작은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느꼈거든요. 그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그 책 제목이 되게 잘 지었다고 생각했던 게 사실 그런 것 같거든요. 되게 우울한 날에는 이불 정리를 제대로 하고 진짜 샤워를 깨끗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뭔가 큰 일을 완수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적들이 있었는데 진짜 우울한 순간에 다른 어떤 조언보다 진짜 작지만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 본질이 있다는 거를 좀 알게 하는 것들이 사실 더 중요한 것 같다 생각했어요. 너무 거대하고 우주적인 얘기보다. 그래서 그때 그 10몇 년 전쯤에 그 이야기를 이렇게 기억을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인상 깊게. 네. 네, 또 있으신가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마 잘 봤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그 거실에서 여러분이라는 노래에 맞춰서 춤추는 장면인데요. 그 장면에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를테면 그 장면은 우리한테 너무 확 와닿는데 이 배우님이 도대체 어떻게 디렉션을 받으셔서 그렇게 했을까 좀 너무 놀라운 장면이었어요. 그게 너무 거울 속의 저희 같아서 설명 좀 그러니까 은희가 우리 여러분에 맞춰 춤추는 장면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오도레타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어떠세요? 네. 네, 잠깐 은희로 빙의해서. 박지, 아니, 상황극하지 마세요. 아, 네. 그게 지문에는 오징어 춤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네, 오징어 춤.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지문을 받고 되게 놀랐어요. 오징어 춤이라니, 내가 오징어 춤을 어떻게 춰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전에 은희는 지환이한테 나 너 좋아한 적 없거든 이렇게 말을 날리고, 또 되게 지숙이랑도 트러블이 생기고 유리랑도 그런 일이 생기고 되게 많은 일을 겪은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고 약간 몸부림친다는 식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께서도 저의 이렇게 속에 있는 감정들을 한번 꺼내보라는 그런 디렉션을 주셔서 제가 되게 그냥 제 자신을 버리고 많이 도전하면서 주변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연기를 했던 장면인데, 그때 제 촬영 당시에 실제 감정이랑 은희의 감정이 묘하게 맞아 떨어져서 저런 장면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세한 건 감독님께서. 그 첫 두 테이크는 박지우 배우님이 조금 뭐랄까 귀엽게 약간 몸을 사리면서 추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만큼 되게 강하게 지우한테 얘기를 했어요. 지우야, 이거보다 나는 너가 착하고 귀여워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너의 되게 욕심도 있고 뭐 어두운 부분, 이 모든 뾰족한 부분들이 좋아서 너를 좋아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귀엽게 추지 말고 너 안에 있는 되게 어두운 것까지 다 끄집어내는 마음으로 좀 쳐볼 수 있겠냐라고 했는데, 사실 이런 말들도 되게 추상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세 번째 테이크부터 지우가 갑자기 머리를 이렇게 찢더라고요. 그 문에다가, 베란다 문에다. 되게 놀랐어요. 굉장히 좋은 디테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디렉션을 받고 어떻게 해석할까 되게 또 보고 있었는데, 너무 연기를 잘해서 그 현장에서 되게 소름이 끼쳤었어요, 보면서. 그러니까 되게 좋은 테이크는 현장에서도 되게 소름이 끼쳤던 적이 많았는데 지우가 굉장히 잘 해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디렉션하고 대강의 동선만 주고 지우가 디테일한 것들을 다 잘 살려가지고 굉장히 좋은 샷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네, 또 네. 영화 너무 또 잘 봤고요. 성수대교 사건과 관련해서 수희는 다치지 않았지만 가족들은 식사를 하면서 어떤 상실감과 아픔을 느끼고 결국에는 영지의 죽음으로 그게 나타나는데, 제가 이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더 아리고 아팠던 게, 불행한 사건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단지 할 수 있는 게 가까운 사람한테 그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질 뿐이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불행이 우리를 피해가는 것을 바랄 수 있는 것뿐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상실감을 느꼈는데, 우리가 어떻게 불행을 대해야 할지 혹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 영화 안에서도 사실 그 저녁 식사 시간이 느낌을 어떻게 하고 싶었냐면 그냥 다 진 느낌의 어떤 느낌을 주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수희가 살아 돌아온 건 다행이지만 그렇다고 마냥 좋아할 수밖에는 없는 저녁이잖아요. 그래서 수희도 다음날 굉장히 처참한 마음으로 학교를 갔을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저도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수희가 그 거울 앞에서 한숨을 쉬고 등교를 하는 그 장면, 그 순간인데, 불행을 어떻게 대하나 했을 때 저도 사실 이게 답이 잘 없기 때문에 드리기가 되게 어렵지만 그러니까 막 뭔가 고통으로 항상 성장한다 이런 얘기는 저도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 서사를 만들고 싶진 않은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도록 안 찾아왔으면 좋겠는 마음은 있지만 그 불행을 대하는 나의 자세를 보면서
되게 자기 자신을 좀 알아가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행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대응하는 나를 보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좀 알게 되는 게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나에게 기쁜 일만 일어났다고 하면, 그러니까 불행을 낭만할 마음은 정말 없지만 나한테 기쁜 일만, 좋은 일만 있다고 할 때 나는 과연 그 기쁜 일을 기쁘다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365일 기쁜 일만 일어나면 기쁜 일을 더 이상 기쁜 일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불행한 일이 일어날 때도 이것이 그냥 하나의 어떤 서클 같은 사이클? 서클이 아니라 그 하나의 사이클 같은 느낌으로 바라보면 항상 뭐 영지편지처럼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같이 있고, 또 어쩔 때는 불행한 것도 몇 년 시간이 흐르면 또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론 삭제된 신이긴 하지만 수희가 성수대교의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원래의 시나리오에서는 그 책 안에서는 아빠랑 싸우다가 그렇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빠랑 싸우느라고 수희는 그날 아침에 정말 죽고 싶었는데 버스를 그래서 늦게 타서 그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희가 독백을 길게 해요. 아빠랑 싸우는 건 죽고 싶었는데 아빠 때문에 살았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아이러니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봤을 때 불행한 거랑 또 1년이 지나서 혹은 좀 관점을 바꿨을 때 되게 많은 어떤 우연과 아이러니들이 삶에서 또 일어나서 어떤 것이 정답인지 정말 모르겠지만 그냥 그것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보면서 또 나를 알아가는 그런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어려워요, 이런 질문들은. 네. 네, 또 다른 네, 그 영화 첫 번째 관람인데 되게 좋은 영화라고 생각했고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조금 많은데, 그 영지가 편지 남겼을 때 은희한테 이제 만나면, 방학이 끝나고 만나면 그 모든 걸 이야기해 줄게 라고 했던